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22자 진행하겠습니다. 헤이스틱 신드롬 정보의 바다에서 바늘찾기라는 부제를 달아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원인은 돈도 영토도 아니다. 미중로 전순국이 국제를 무시의 전쟁을 일으켜 손에 놓고 싶은 최종 목표라는 제목으로 가시와라 마이코 라이터 작성자가 편집한 글입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입니다. 국제정치학자 호소야 유이치 씨는 2차 세계대전인 1930년대의 양상과 현재는 놀라울 정도로 겹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1차 세계대전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러시아, 미국, 중국은 날뛰고 있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만 4년이 지나 트럼프는 중동이나 남미에서 난동을 부릴 수 없다. 중국도 대만에 대한 야심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국제질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총을 사용하여 강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냉전 후에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말처럼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빙해되고 세계화가 진행되어 민주주의가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자본주의 사회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상호 이해도 깊어지는 일종의 유토피아 사상이 확산되었습니다. 민의에 의해 세계는 평화로워지고 사람들도 행복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문이 아니다. 세계주의 비판을 전개하고 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이 그레아나 아이 벌린처럼 다원주의를 존중해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혁명국가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명백한 사명으로 세계의 특정 사상을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에는 당연히 반발이 나옵니다. 중로는 그 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순국이 고민하는 역사인식 문제. 왜 미중러 같은 전순국이었던 나라들로부터 불만이 분출하는가? 불만족한 승자에 의해 승자의 역사인식이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순국은 상응하는 비용과 희생을 지불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상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내의 압박과 내셔널리즘을 갖게 됩니다. 러일 전쟁 후 일본에서 히비야 야키토모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미중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이겼으니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만하다고 해야 할 자세가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해 간다. 이것이 지금 세계 문제의 근원이 아닐까요? 그런데 냉전으로 소련은 무너졌다. 희생을 치르고 얻은 제국을 어리석은 서방주의 고르바초프 때문에 미국의 음모에 의해 제국이 잘려나갔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푸틴의 역사인식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항일 전쟁기념관 전시로 알 수 있는 중국의 변화. 중국도 빼앗긴 것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순국이기 때문에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따라 전후 질서에서 자의적인 역할을 담당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약한 중국에서 강한 중국으로의 역사적 이미지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애초에 항일전쟁에서 이긴 것은 국민당이지 공산당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 구도를 바탕으로 일본의 대만 관여를 군국주의를 들고 나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비판이라는 역사 인식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일본 접근을 막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국가 간 상호 불신 일어나는 원인.
가시오 총리의 존립 위기 사태 발언은 중국 측이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비판한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전순국의 속박이며 특히 중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문제, 국내 문제가 있는 가운데 역사 인식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분열되고 그러면은 외교가 쇠퇴되고 전쟁으로, 예를 들어 일본의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독재적이고 복고적인 우파로 그 정책적으로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존재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익의 차이라면 거기에 조정의 기능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의와 가치관을 포함한 세계관의 차이라면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외교관이란 각 임국의 국가 이익을 짊어지면서도 자국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국가나 국제사회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은 국제주의자들이 국내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엄마 전쟁 멈추고 올게의 결락.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자국에 있어서 본래 필요한 외교가 실행 불가능하게 되고 음모론이나 가짜 정보에 근거한 단순화된 정의감이 그대로 대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로 인해 국가 간 상호 불신은 더욱 강해지고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평화주의로 있다면 세계에는 평화 오류. 게다가 그 해시태그를 해외의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어린아이 어머니까지 러시아에 저항하기 위해 얼마나 의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줄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중도개혁연합의 사람들은 아시아 식민지 해방을 호소하면서 한국이나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어 그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평화주의자만으로는 자신들이 얌전히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 버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평화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에 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본이 앞으로 취해야 할 외교는 국내 세계관도 분열되고 강대국들이 국제질서를 등지고 중동과 유럽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세계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매우 조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미국을 따라가면 괜찮다는 단순하고 알기 쉬운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0년대부터 세계는 파워폴리스틱의 시대에 돌입했고 각국의 이기주의도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자국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일 동맹에는 의지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국제법이나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는다. 한편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이나 규범을 유지해 미들 파워 제국의 제휴를 진행시켜 나간다. 일본은 이 일부 모순되는 이정면 작전, 이중 전략을 가능한 한 정합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제 정치사를 배우는 의미, 바늘구멍을 뚫는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의 지견이 필요하지요. 저의 전문으로부터 완수할 수 있는 역할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대화해 다시 파악하는 눈을 가지는 것, 그러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안보법제 논의 때는 반대파에서 일본이 전쟁법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나쁘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도 모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는 군국주의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 시간적으로 상대화해서 생각해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시도가 졸조,
위기의 30년이고 우리는 국제사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이 올바르게 국제 환경을 파악하고 국제 정치의 조류를 인식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해시태그 엄마 전쟁 멈추고 올게파 사람들도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 글을 갈등 대립도로 제가 좀 작성해 봤습니다. 어떤 나라나 국익 우선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전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승전국의 요구 수용을 하기 위하여는 일본은 반드시 미일동맹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한편 국익 우선주의를 위하여는 민족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민족주의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제가 이걸 뭐라고 썼는가 지금 기억이 그 미들 파워 거기와 제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미국이 국제법이나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저 위에는 미국을 따라가면 괜찮다 하기 때문에 미일동맹 의지의 이유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정치학자는 미일동맹을 해가면서도 미들 파워하고도 또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중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에 비유를 하자면은 미일동맹은 가긴 가는데 우리는 민족주의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일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다카이치 세계 평화 줄 사람은 트럼프뿐 미 파병 압박의 진땀 김결의 2대12 3월 20일 미 트럼프 1. 다카이치 미국소 정상회담 호르무즈 파병 대신 경제 에너지로 미국 달래기 SMR 등 108조 규모 2차 대미 투자 발표 트럼프 1주둔의 큰 비용 나서는 게 적절 압박 일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각국의 협력을 요청해 미국을 확실히 지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나이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일본은 이날 정상회담 후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730억 달러, 약 108조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일 정부는 히토류 확보를 위한 심해 광물 자원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나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국빈 방문이라기보다도 실무 방문 성격으로 간 것 같아요. 둘이서 악수하는 장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일본판 뉴스를 오늘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독점, 미국 이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군사력 증강 검토. 필 슈처트, 이드리스 알리, 엘린 방코, 글램 스레터리 4명의 기자가 로이터에서 3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미군이 대이란 캠페인의 다음 단계 가능성에 대비함에 따라 중동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천 명의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와 이 문제에 정통한 3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번 배치는 이란 전쟁이 3주째 접어들면서 미국의 작전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트럼프에게 추가 옵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옵션에는 주로 공군과 해군을 통해 수행될 임무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협을 확보한다는 것은 또한 미군을 이란 해안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2명의 미국 관리를 포함한 4명의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제한된 임무를 위해서라도 미국 지상군을 사용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을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는 하그르선 점령을 이란 정권의 경제적 노가웃으로 생각하기 위해 끌었습니다. 라는 별도의 뉴스 제목도 청바했습니다. 최대 가스전 폭격당한 이란, 이제 경제 전면전, 걸프국 다 보복. 파리 원소로 특파원이 조선일보 3월 19일입니다. 통제불능 피해 입힐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의 이와 직결된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폭격을 받았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양국은 그간 이란의 핵미사일 등 군사시설을 중점 타격해 왔는데 이젠 이란의 산업 기반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란은 전쟁의 방정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전쟁의 추는 제한된 전투에서 전면적 경제전쟁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걸프국의 특정 에너지 시설을 나열하며 대량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파르스 가스전 피격 소식에 브렌트유가 5%, 유럽 가스 가격이 6% 급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지난 8일, 18일인 것 같은데요.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석유 저장 시설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여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미국이 먼저 이란 군사시설을 치고 항복 안 하면 석유 시설을 친다는 것이 시나리오였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이 이란을 끝내고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제안. 제커리 포크 포브스에서 3월 1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로 폐쇄로 인해 유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이란을 보호할 책임을 지게 하기 전에 미국이 이란을 끝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주요 사실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이 질문을 제기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수로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동맹에 합류하는 것을 주저하는 듯 보였던 며칠 후 이러한 움직임이 무응답적인 동맹국들 중 일부를 신속하고 장비를 착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토가 안 들어오면 일본한테도 요구하겠다, 한국한테도 요구하겠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이 해협을 폐쇄하면서 세계 유가에 큰 영향을 미쳐 수요일 아침 브렌트 유가 가격이 108.4.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탄젠트. 수요일 아침 유가 급등은 이란이 사우스파스 천연가스전이 공습받았다고 밝힌 이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우스파스 가스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으로 여겨지며 이란은 이를 카타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또한 이란 남부도시 아살루에의 석유 시설을 겨냥했습니다. 이 공격은 이란 국영통신사 IRNA에 의해 보도되었으며 이스라엘군과 미군 중 어느 쪽이 공격을 수행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카타르 외무상 마제드 알 안사리는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는 물론 지역 주민과 환경에 대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핵무장? 점점 더 많은 워싱턴 동맹국들이 미국의 우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유. 에이미 맥컬리프 노트르담 대학교 더 컨버세이션의 3월 17일자 뉴스입니다. 캐나다인들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의 장점과 위험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도 마찬가지로 블록에 대한 핵 억지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사상 최고 수준이며 일본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한때 금기시되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핵클럽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단 9개국,
미국 동맹국들은 포스트 미국 핵구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워싱턴 백악관에서의 회의 장면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핵 야망자들. 미국은 1945년 일본의 최초의 원자폭탄을 배치했고 4년 후 소련은 자체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1952년에 영국이 그 뒤를 이었고 1960년에는 프랑스가, 1964년에는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196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폭탄을 실험했으며 마지막으로 핵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1972년 인도, 1998년 파키스탄, 2006년 북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다음 나라가 어디일지 궁금해 왔습니다. 종종 이집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튀르키예와 같은 미국 동맹국들이 추측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추측에. 현재 미국 관리들의 나토 비판, 부담 분담에 대한 집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 입장은 동맹국들에게 다른 핵 옵션을 고려할 필요성을 극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동맹국들이 이제 미국의 안전보장 한계에 집중하면서 가능한 한 핵 지원자 목록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공개 토론이 프랑스 핵군의 보호 아래 있는 블록에 대한 공통 핵 억지력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월 주요 연설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과 폴란드를 포함한 다른 9개 유럽 국가의 프랑스 핵무장 항공기를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전방 억지력을 촉구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6년 3월 2일 프랑스 크로존에 있는 프랑스 핵 잠수함 기지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동 전쟁 중 대만의 에너지 안보 통일 제안. 로이터 3월 18일 뉴스입니다. 중국은 수요일에 중국의 통치에 동의하면 대만의 에너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거부해온 통일의 혜택을 대만에 설득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카타르로부터 LNG의 3분의 1을 공급받고 중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했던 대만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카타르의 주요 국제 후원국인 미국을 포함한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주권 주장을 거부하고 오직 대만 국민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발언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집권 민진당 회의에서 라이칭태 대만 총통은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며 6월부터 더 많은 미국산 가스가 수입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주 국내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 3월 말까지 연료 수출을 금지했으며 작년에 총 220억 달러에 달했던 수출을 억제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중국 타이베이 수도의 높은 빌딩을 상징하는 그림을 게재했네요. 내 가족 이름 안다. 모사드 협박 전화에 흔들리는 이란 안보. 김여선 조선비즈 3월 19일. 이란 권력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은신처에서 사망한 가운데 이들을 지탱하던 내부 안보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8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 요원들은 이란 보안국 지휘관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우리는 당신의 동선은 물론 가족의 이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의 편에 서지 않으면 지도자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노치록에서 일부 이란 지휘관은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제발 도와달라며 읍소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이란 주의비를 겨냥했지만 이후 체육시설, 검문소, 운신처 등을 공격 범위를 넓히고 내부 통제구조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바시즈 본부와 지휘시설을 집중 타격해 조직원들을 외부로 몰아낸 뒤 이를 추적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라리 자니와 같은 날 사망한 바시즈 민병대 수장인 골람레자 솔레이마니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제거됐다.
본부 건물이 폭파되자 숲속 텐트로 몸을 피한 솔레이마니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격해 사살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와 바시지 민병대가 대체 직결지로 활용하던 아자모 스타디움 등 대형 스포츠 시설까지 타격했고 수백 명의 요원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기도 했답니다. 이 대통령 조폭설 조작 폭로한 국힘 그 아래 사과하고 싶다. 이슬기 조선비즈 3월 20일. 성남시장 당시 20억 수수 주장. 장영하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소 확정. 청와대 언론의 조폭 연루선 추후 보도 청구.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다. 이 대통령은 그할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의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면서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에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성남 바닥을 사차치 흩었는데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는 조폭 연루소를 보도한 모든 언론에 대해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제기했으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시설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적었다. 진솔한 한마디.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나랴란 속담은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잖게 미안하다는 한 소리 듣고 싶다는 그 소리에 무서운 보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청 D-5일 고려아연 영풍 MBK 공방정 격화. 김성진 이데일리 3월 19일입니다. 주총의 핵심 안건으로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제안한 이사 5인 선임안이 꼽힌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상법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일석을 비워두고 우선 5명만 이번 주총에서 선임하자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현재 집중투표제 제도 아래 표 분산을 최소화해 이사회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감사위원을 추가로 1명 더 뽑게 되면 주주별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돼 고려아연에게 더 유리한 구도가 된다. 현재 양측의 지분율은 각각 40% 언저리로 큰 차이가 없지만 최대 주주인 영풍이 홀로 25.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를 적용에 따른 의결권 제한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측이 국내외 의결 자문사의 공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결국 국민연금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총 직전에 최종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의지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HD현대중공업의 사업보고서 공시가 기다려집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중간지주회사인데 2025년도 매출액이 29조 9,332억 원, 17.2%가 증가했는데 HD현대중공업이 아직 감사보고서만 제출이 돼 있고 사업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매출액이 17조 5,69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4%가 증가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분석을 해서 방송을 했고요. 12조 9천억 원,
삼성중공업이 10조 6,349억 원 이렇게 일단 방송이 돼서 HD 현대중공업하고 나중에 3사를 비교 좀 해보려고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휘하에는 현대3호중공업 목포 밑에 있는 거기죠. 거기를 견학을 멀리서 해본 적이 있고요. 그 정도가 대형 조선사 비교를 해보.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더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얘기도 있고 신보수 선언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는 그런 국가관, 자주국방 강한 정부, 자유자본주의 경제가 저의 신보수주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이런 이념은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 그 앞 언저리에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지금 썩 잘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국제 정치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법도리들이 상권 분립을 다 헤쳐먹고 있는데 공도리와 상도리들이 그 엘리트들이 좀 들어서고 초상류층 등이 상류층으로 해서 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법들이 포함 중류층이 한 39% 되면은 어떡하느냐. 그러면 하류층이 현재 80%에서 50% 정도로 줄어들고 중류층이 좀 올라서는 그런 경제가 돼야 국가가 안정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권이 서로 견제하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자정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현재 자정장치가 무너져 있는 상태죠.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소멸됐다고 일본 측의 전문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즘 느끼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하고 일본 주식시장이 화랑인데,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해체된다면 그러면은 중국은 해체될 것이고 각성은 독립, 우선적으로 만주, 신장, 티베트가 별도 국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글로벌 금융자본이 철수하기 때문이다. 원인 과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중국 해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미국에 의해 중국이 경제 발전을 했다가 세계 패권 야망을 보이니까 안 되겠다. 지금 미국 자본들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지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근본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인가? 한일 주식시장 거품, 대만 국민당이 중국에 복귀한다. 지금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은 대만에 잔존한다. 이것이 제가 예측하는 미래입니다. 대만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만 표기를 중국 대만으로 표기했다고 항의했습니다. 국민당이 중국 본토에 복귀하면 한중 관계는 대립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북쪽 국경은 과거 만리장성까지가 될 것이다. 만리장성의 것은 청이 통과했던 산해관이 끝이고, 과거 고조선 때부터 국경은 산해관 근처고, 요동반도는 고조선 영역이었고, 그 요동반도에도 고조선의 유물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묻어버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일중 생존을 서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남북통일이 돼야 한다. 남북통일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중관계에는 대립되어야 한다. 한편 한일중 생존을 위하여는 일대만 관계에는 친밀해야 한다. 일대만 관계가 친밀하기 위하여는 일중관계도 우호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